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8월 16일, 이후의 흥렬로는 2045년 7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갑신월 이민일이 되겠고, 일지는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넣으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또는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치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월령, 월지, 월월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 춘하, 추동 안에는 매우 중요한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주는 좋은 사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하고 좋습니다. 여름엔 좀 더워서 문제고 겨울에는 좀 춥죠. 근데 어느 나라로 가면 기본적인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18도에서 18도 정도에서 한 25도 꾸준히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뭐예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은 최적의 온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화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왕세와 한열의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월, 미월에서 이렇게 신월로 넘어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월이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고,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에서 초가을인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서 신유, 월이라고 하는 가을로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을은 어떤 계절? 금이 왕한 계절이다.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리월은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 그래서 숙살지기가 왕성한 그런 계절이고, 금이 왕할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결실을 맺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금이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이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봄, 여름 때 펼쳐놨던 그런 기운들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계절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금이 임관지인 계절이고요. 다음 달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년 12달 중에서 신월과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시절이다. 자,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이니까 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금생수 하니까 금이 왕한 계절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는 더불어 같이 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토생금 하겠지만은 금이 왕해지게 되면 토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은 약해진다. 그래서 신유월은 금수가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은 임간지가 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보다 이때가 장생처가 돼서 수도 세력을 얻겠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간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금생수 원령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임수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이거 원령을 택해서 신앙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임수가 왕한데 무토를 쓰잖아요. 왜 병화를 같이 써야 되냐면, 무토로 이렇게 쓰는데 임수가 왕하죠. 자, 원래는 토극수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 토는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된다. 소다 토붕이 되고, 그다음에 원령에 있는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하면 토생금하지만은 그 토의 입장에서는 수다 토붕되는 입장에서 설기까지 되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병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 금수가 왕할 때 한습할 때 조후해주는 역할, 금을 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신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가지고 용신을 치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임수, 무토 병화를 아울러 쓴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는 항상 일간이 어떤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 사주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어떤 사주가 나쁜 사주이냐를 봤을 때 물론 중화가 잘 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달리는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이 뚜렷한 사주를 좋은 사주,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격국이
명확하지 않고 용신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주의 삶은 명확하지도 않고 뚜렷하지 않은 삶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격국과 용신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 사고, 방식, 삶의 방식이 그만큼 명확하고 뚜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 중화된 사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건대, 자,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첫 번째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 또는 휴수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오행이 망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상휴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일간이 망하냐 약하냐가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요. 한 나라의 임금, 대표하는 임금과 같은 것인데, 주인공이 너무 약하고 임금이 너무 무기력하게 되면은 사주 전체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 일간이 튼튼한 것을 좋게 본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 난은 따뜻한 것, 그 다음에 조는 건조한 것, 습은 물기가 많아서 습한 것을 말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 8글자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이 최적의 조건에서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한열 또는 한난조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쇠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중화를 이룬 사주,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용신법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억부용신법이네, 조후용신법이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왕쇠를 보는 것이 억부용신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이 됩니다. 용신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억부용신법, 조후용신법 2가지를 말했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관, 그 다음에 전왕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벽약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5가지 용신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니 이 2가지만큼은 잘 습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죠. 양금,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수가 금을 받는데 이 금생수의 관계가 됐죠. 신금이 수를 생하는, 임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관계. 그다음에 임수 입장에서는 금이 나를 생해지니까 생아자라고 해서 인성이 될 것이고요. 인성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하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인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편인이 되죠. 예를 들면 개수 같은 경우 유월에 태어나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는 것도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인은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다, 생모 또는 적모와 같아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됐던 편인이 됐던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살펴서, 편인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편인이라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을목은 이제 개수가 편인이 되고 임수가 정인이 되지만, 을목은 임수 정인보다는 개수 편인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뭐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신월은 금왕절이기도 하지만은 수의 여기가 장생처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만 왕한 것, 임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도 왕하다,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임성도 왕하고, 특히나 이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졌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 무토를 얻어서 임수를 제방하되, 자, 무토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신월의 무토는 금이 왕해서 수를 생하기도 하지만은 토의 기운을 뺏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왕한 금의 기운을 좀 억제 통제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뭘로 한다? 화로서 무토로 생해 주기도 하고요, 화로서 금의 기운을 억제시켜 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정화를 통해서 금을 억제시켜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금수가 많아서 한기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병화를 대동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신월의 임수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화로서 무토를 생해주고 금을 억제시켜 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처럼 너무 한기가 극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를 취용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를 취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봤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겠고요.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관성이긴 하지만 임수가 축에 통근할 수 있죠. 통근. 그래서 토생금도 되지만은 요거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한데 축에도 통근하게 하고, 축토와 일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재는 개편, 금의 세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부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할 것 같았으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신월의 임수가 왕에서 무토소해야 되는데 인목을 보물로 인해서 인신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금도 깨박살이 났고요, 임목도 박살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임수의 뿌리가 축에를 두고 신에는 거의 뿌리를 두기가 좀 어려워졌다. 전혀 못 두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했던 신월 임수가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오히려 어떻다? 약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매우 안타까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날을 선택할 때 오늘 같은 날을 택일로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월간에 갑을목이 있어서 이제 인신충으로 해서 약해진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건 임수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일단 딴 것도 필요 없고요, 임수의 뿌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기는 조금 꺼리는 바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아이가 태동이 있어서 아이가 낳아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생시를 좀 괜찮은 생시를 잡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생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1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 자, 인신충으로 인해서 임수의 뿌리가 큰 뿌리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임수가 약했는데 다시 자수를 얻고 경금이 이렇게 생해 줄 수 있으니 요 생시는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다시 생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점. 요건 이제 오히려 신월에 인신충이 됐다 하더라도 기온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화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금수운 쪽으로 가게 되면 화가 약하기 때문에 인중이 있는 병화도 인신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금수운보다는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충중봉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수가 해수를 얻고 이렇게 신금이 생해주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임수가 다시 생왕해져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경자, 신해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토가 있어서 간신히 통근된다 하지만 이건 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일간이 약하고 금수운으로 가면 금수운 때는 그래도 일간 자체는 생을 얻고 도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때는 화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신은 그다지 선택할 수 있는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 역시 인신충이 되어 있는데 생시에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시지가 더 중요하니까 인목이기 때문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화가 있건 없건 간에 만약에 이민시였다라고 하면 이건 금수운 쪽으로 행하는 것이 좋겠고 계문시도 마찬가지, 이민시 마찬가지로 이건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축토와 마찬가지로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너무 부족한 단점이 있고요. 화운으로 하면 이건 금수운으로 가면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고, 을사병호 정미시 대표적으로 병호시를 보게 되면 이건 일간이 약합니다. 병호시면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면 그래도 한번 버텨볼 여력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명인데 경자 신의 시를 쓸 것이냐, 시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아니면 그래도 화를 선택하는 거, 금수니까 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경자 신의 시보다는 그래도 화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명 같은 경우는 경자 신의 시, 그다음에 병오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사정미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인신충이 되니까 무신시도 선택하기가 좀 껄끄러운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경술시 역시나 수가 너무 약해서 문제인 생시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남자라면 경자시, 신해시가 좋을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병호시, 경자시, 신해시 이렇게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국에서 이렇게 인신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이가 뭐 이날 나는 틀림없이 나야 된다라고 해서 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부러 이날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